직경 30cm, 1분의 33과 3분의 1의 회전을 하면서 이미자 남진의 가요서부터 베토벤과 바그너의 클래식 음악까지 우리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들려주던 LP 레코드판입니다. CD와 MP3 음원에 밀려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이 레코드 음반이 다시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레코드 음반이 그렇다면 왜 다시 살아났을까요? 또 20, 30대 젊은이들까지도 근래 좋아한다는 이 레코드판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도 음악을 많이 듣고 이런 걸 많이 이제 그 전문성을 띈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CD의 의미 결코 낼 수 없는 아날로그 음이죠. CD는 아무리 잘 만들었지만은 변환된 소리고 변질된 소리고 아날로그는 원래 그 소리에 가까운 소리란 말이에요. 모든 장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소리, 원래 사람한테서 맞는 그런 가청 주파수에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소리. 밥으로 치면은 LP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마솥밥, CD는 이제 보험 전기밥솥, 그리고 그 인스턴트 밥은 이제 MP3를 보면 돼요. 밥이란 걸 하다 보면은 좀 구수한 맛도 있고 좀 귀찮잖아요, 과정이. 장작 그 가마솥을 하려면은 장작도 패야 되고 뭐 불도 떼야 되고 뜸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그 과정이 또 재밌기도 하고 또 듣는 과정에서 또 보너스가 있잖아요. 누룽지 나오듯이 이게 또 구수하게 또 판 튀는 소리도 나오고. LP만이 갖는 어떤 음악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음질의 어떤 그런 이 세계는 CD라고 한다면 LP는 사실 CD보다 이 스펙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귀로서 청감을 했을 때는 기계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음력의 어떤 부분, 그리고 그것이 감동이라든지 음악이 주는 그런 이 정서적인 부분들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 LP가 갖는 고유한 어떤 그런 매력의 영역이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소리 자체가 옛날 정말 아날로그적인, 가장 아날로그적인 소리, 편안한 소리, 우리 귀에 듣기가 가장 편안한 소리가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턴테이블을 많이 듣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 레코드, 오아시스 레코드, 신나라 레코드 등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세기에 수많은 레코드들을 만들어 주었던 레코드 회사의 공장들이 문을 닫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수입을 해오는 레코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요 레코드들도 외국의 공장에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이 익숙하신가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풍경은 반세기 전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니까요. 바로 1970, 80년대의 우리나라 음악 감상실과 음악 다방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손님들은 쪽지에 신청곡을 적어 제출하고 DJ는 열심히 판을 찾아 원하는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가을의 정취가 묻어나는 샹송 이프몽 땅에 고요를 전해드리고요. 알리다 갤리의 영화 형사 주제가입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스노메모로. 좋아하는 음악을 처음 듣던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 오랜만에 원하는 신청곡을 좋은 음질로 감상한 손님들은 거의 다 만족을 하고 즐거워합니다. LP로 한번 음반을 맛은 사람은 CD를 굉장히 좀 거들다 보지 않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게 주는 감동은 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비가 오는 날 집에 들어가서 마침 그날 이제 김정근 선생님이 부른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LP가 있었는데 그걸 올려놓는데 지직지직하는 그 소리와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그 곡이 사실 뭐 좀
뭐 이렇게 눈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라고요. 그거는 CD로 들어서는 그런 느낌이 안 납니다. 이렇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음악다방에서만 30년 넘게 일을 해온 이 디스크 잡기는 아직도 LP 레코드로 음악을 들려주는 게 더 즐겁고 또 무엇보다도 손님들이 레코드 음악에 만족을 해서 자신도 기쁘다고 합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보면은 일단 감동을 해요. 예전에 그 음악다방에서 듣던 그 음악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그 맑고 풍성한 소리의 감동을 음악 팬들이 목말라하고 있고, 또 예전의 향수를 느끼고 있어서 좋아하고, 그래서 LP를 통한 음악이 음악다방을 통해서 꾸준히 명맥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음악다방에 다 보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5만 장 가량의 레코드를 보유한 이 음악다방의 대표는 그래도 레코드를 더 사기 위해 아직도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모았어요. 여기저기 뭐 동호인들 통해서 모으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또 사기도 하고, 오히려 요즘은 또 모으기 더 좋았어요. 예전에는 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해외에서 직구도 하고 또 국내에서 동호인들이 좀 활발히 활동해서 뭐 수집하기 좀 별로 애로운 사항은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게 보유한 게 한 5만 장 될 거예요. (12인치) LP는 길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롱플레이를 의미합니다. 앞면과 뒷면을 합쳐 거의 1시간가량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LP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코드판을 지칭하지만 사실은 두 종류가 더 있습니다. 스탠다드 플레이 또는 숏 플레이를 의미하는 7인치 SP. 가운데 난 구멍이 큰 게 도넛을 닮았다고 해서 일명 도넛주판으로도 불렸고 또 싱글 레코드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앞면과 뒷면에 각각 한 곡씩만 수록을 했습니다. 동전을 넣고 음악을 듣는 죽박스에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SP와 LP의 중간 형태인 10인치 EP 레코드도 있었습니다. 원래 20세기 초에 생산되던 레코드들은 대부분 작은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지만 1940년대 말에 한 면에 30분 정도의 음악을 수록할 수 있는 12인치 LP 레코드가 생산이 되면서 음반계 그리고 음악계엔 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 종류의 레코드는 사이즈 외에도 가장 큰 차이는 속도입니다. 1분에 33과 3분의 1의 회전을 하는 LP보다 SP는 1분에 45회전을 하며 빨리 돌고 또 EP는 무려 78회전을 합니다. 서울 도심의 한 지하상가입니다. 충무로에서 25년, 또 이곳에서 25년, 무려 반세기 50년 이상 레코드만을 팔아온 매장입니다. 이젠 대를 이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 30만 장의 레코드판 재고를 보유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큰 레코드 매장이 됐습니다. 가게 안은 물론 통로까지도 진열이 된 레코드들이 넘쳐납니다. 그 친아버지께서 하시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꼭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충무로에 저 있을 때도 제가 이제 그 성인 되면서 바로 같이 아버지와 같이 있었고요. 이제 작업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죠. 돌아가신 창업주의 셋째 딸이 이젠 남편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매장을 더 키웠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서부터 레코드판을 쭉 보고 자란 이 셋째 딸에게 레코드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거의 대부분이죠. 뭐 80% 90% 뭐 이상을 차지고 하고 있죠. 뭐 결혼하고 뭐 아이들을 뭐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런 거 제외하고는 모든 인생 전반에 거의 대부분이죠. 매장에 다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약 30만 장의 재고 가운데 가장 잘 팔리는 가격대의 음반들은 뜻밖에도 그리 비싸지가 않습니다. 뭐 비싼 걸로 치면은 이제 뭐 많이 비싼 것들도 있고, 뭐 100만 원대 이제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저렴한 것들은 뭐 5천 원짜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일반 대중들이 듣기에는 사실 5천 원, 10,000 원 정도에서 좋은 음악들 너무 많아요. 1960년대 배우나 또 젊은 신중현의 모습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곳은 오래된 레코드들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에도 깨끗이 닦고 잘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제가 있은 지는 27년 요 정도 됐거든요. 27년 정도 됐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남편하고 같이 운영한 거는 한 5, 6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평생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많이들 고민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이 평생을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좋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토스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매장입니다. 이곳은 중고 레코드 한 장을 1,000만 원에 팔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레코드를 파는 가게로 소문난 곳입니다. 같은 비틀즈 음반이라도 영국에서 처음 나온 초판과 미국에서 근래 다시 발매된 음반은 수백 배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레코드를 판다기보다는 바로 값비싼 역사의 유물을 파는 셈이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것들 중심으로만 팔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다니면서 좋은 것들 남들이 구해오니까 그것도 뭐 선택과 집중적인 면에서 퀄리티가 훨씬 높죠. 단일 가게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저 세계에서도 이런 현지화 상가 있는 가게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가게는 드물어요. 우리는 온 데 다니면서 구입하는 거고. 최근엔 유럽과 남미 등을 직접 찾아가 귀한 물건들을 구해오면서 이젠 일본인들과 홍콩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매장이 됐습니다. 일반 분들은 이제 그 사라진 2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그 20년 동안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느낌은 사실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 클럽 음악과 인디 뮤직의 고향 같은 서울 홍대 입구 거리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이 거리의 골목에다 작은 레코드 가게를 차린 30대의 젊은 사장은 5년 전서부터 매년 레코드 페어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면서 우리나라 레코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기획했던 의도와도 같이 20, 30대의 젊은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이 레코드 페어의 주요 관람객으로 입장을 하여 많은 레코드들을 구매합니다. 일단 20대들한테 레코드라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매체인 것 같아요. 물론 레코드라는 매체는 굉장히 오래된 매체지만 거의 20년 이상 주변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던 매체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호기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난 6월에 5번째로 열렸던 레코드 페어 이후 젊은 고객층들이 더 늘어난 것 같다고 하는데,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 추세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반 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난 5회 레코드 페어를 하는 동안 많이 바뀐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레코드, 그러니까 LP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레코드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사시는 분들 중에 일단은 뭐 보통은 흔히들 레코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옛날 분들,
옛날에 음악을 들었던 분들이 레코드를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레코드페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 30대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에서 레코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레코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영국의 화가 프랜시스 볼라우드가 1898년도에 발표한 주인의 목소리라는 미술 작품입니다. 화가는 죽은 형이 키우던 폭스테리어 반려견 니퍼가 형이 남긴 축음기 앞에서 음악을 듣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후 이 그림은 그라모폰소에 팔리고 또 RCA 빅터 레이블에 등장을 하면서 니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반려견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음악의 상징으로서 많은 레코드 애호가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듭니다. 팝음악의 전설 비틀즈의 LP 오리지널 레이블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스티브 잡스가 성공시킨 미국의 한 전자회사의 로고도 바로 이 사과입니다. 애플 레코드사가 발매한 비틀즈의 음반들을 너무나 좋아하던 스티브 잡스가 20세기 말에 없어진 이 레코드 레이블을 또 다른 차원으로 승화시킨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의 애플과 21세기의 애플은 여전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하이파이 오디오 기계들을 파는 한 매장입니다. 이 매장엔 좋은 소리, 더 나은 소리를 찾아 들르는 매니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앰프나 스피커 등의 성능을 손님에게 들려줄 때 주로 LP 레코드를 음원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CD를 좋은 소리, LP 같은 그런 따뜻한 소리를 만들려면 장비가 쉽게 가면 LP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좋은 소리를 듣는다면은 CD 쪽은 10배 정도 투자를 해야만이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요즘 그 LP의 붐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어폰이나 작은 도킹 스피커를 통해 듣는 MP3 음악과 이렇게 오디오를 통해 듣는 레코드 음악은 같은 곡이라도 엄청난 음질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럼 레코드를 통해 어떻게 음악을 듣게 되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우선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돌려서 그 음을 추출하는 바늘이 달린 턴테이블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 판에 실려 있는 소리가 그 골을 따라 바늘의 골을 따라서 지나가면서 소리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턴테이블에서 추출이 된 음원은 케이블을 통해 그 음을 증폭시키는 앰프로 들어갑니다. 턴테이블에서 판에 실려 있는 그 소리를 전축 바늘로 해가지고 보석이 달리는 바늘로 해가지고 신호를 이 프리앰프로 신호를 전달을 합니다. 예, 이 프리앰프 신호를 전달이 들어온 걸 갖다가 이 파워앰프로 선을 연결해가지고 파워앰프에 와가지고 다시 이 스피커로 나오는 겁니다. 예, 스피커 전달하는 겁니다. 앰프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최종적으로 여러 종류의 스피커를 통해 우리들 귀에 들려집니다. 이런 작은 거, 요거 중간 거, 이런 대형을 쓰는 이유는 그 소리의 그 질감과 양감과 그 어떤 프로의 그 소리 나오는 소리를 좀 매니아적인 소리를 나오는 거에 질감에 매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스피커를 선택해서 쓰는 수가 있습니다. 약 5,000장 정도의 레코드를 소장하고 있다는 이 매장의 한 단골 고객은 레코드에 관한 평소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근데 이제 LP는 두 손으로 잡고 일단 그리고 속지에서 꺼내서 또 움직여서 위에 얹고 거기에다가 바늘을 또 올리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일단 동선이 기니까 좀 이렇게 나만의 스토리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레코드 자체가 CD나 MP3 같이 다음 곡으로 즉시 넘길 수도 없고 또 한 면이 끝나면 판을 뒤집어줘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 고객들이 좀 귀찮더라도 LP 레코드의 음악을 선호합니다. 다만 돈이 드는 턴테이블과 앰프 그리고 스피커를 장만해야 한다는 점이 누구에게는 단점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주로 들을 수 있는 한 음악 감상실입니다. 오늘은 모차르트 음악에 관한 강의가 한창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음악 애호가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왜냐? 음악이 너무너무 격렬하고 혁명적이고 그 당시에 이 완전히 그 체제를 이렇게 부정할 만큼 오래전서부터 LP 레코드는 클래식 음악과 더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원래 레코드 자체가 클래식 음악서부터 시작이 된 이유도 있겠지만 유명한 지휘자나 연주가들이 거의 아날로그로 녹음을 해왔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은 지금도 레코드를 통한 아날로그로 음악을 듣기 더 원합니다. 클래식 음악이 녹음이 되던 때는 아날로그 LP 시절에 주로 녹음이 많이 됐어요. 지금은 따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게 거의 음반이 없습니다. 디지털 음반 시장이 다 죽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래식 음악은 들을 때 과거에 LP 시대 때 녹음된 음원들이 많기 때문에 LP로 들어야지 가장 그 좋은 그 퀄리티를 아마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듣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는 뭐 이런 오디오 세트나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이제 여기가 오픈했다는 거를 알고 오게 됐어요. 근데 정말 시설도 너무 좋고 좋은 음향으로 들으니까 음악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20세기) 말에 잠시 죽었다가 (21세기에) 다시 살아난 레코드 음반. 그렇다면 과연 그 미래는 어떨까요?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사람들 감성이 살아있는 앨범은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외국에서도 계속 찍고 이제 슬슬 디지털에 실증날 때 됐어요 지금 사람들이. 한때 뭐 트렌드인데 옛것을 찾고 또 듣다 보면은 일단 편안하거든요. 디지털은 자꾸 듣다 보면은 뭔가 좀 거부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들어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편안하고. 일부 분들한테는 계속 이게 살아남을 겁니다.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은 그 일부 퍼센테이지에서는 CD가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 사라진다 한들 결코 LP는 아주 소멸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게 수요가 확산되고 시장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저도 보고요. 그리고 오디오 쇼를 가더라도 업체들에서 이 LP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면 쉽게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LP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수요자층 자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젊은 층에서 이 LP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LP 산업의 미래도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시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잠시 유행했다가 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얼마나 시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퍼센테이지로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한 거는 레코드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보기는 힘들었지만 계속 생존해 있었잖아요.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레코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레코드판도 역시 그런 음악 팬들이 있는 한은 계속 희귀성에 의해서 계속 음악 팬들에 의해서 인기를 유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턴테이블도 과거에 우리가 80년대 그 오디오 붐이 일어났을 때 국내에 그때보다 오히려 그 종류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턴테이블 고를 수 있는 그 정도로 LP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옛날 음반들도 리이슈판이라고 다시 찍어내고 있고 또 인터넷 그 사이트 보면은 LP 판매하는 그
인터넷 서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CD보다는 앞으로 컴퓨터 아니면 완전 아날로그 LP 쪽으로 그 시장이 양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사람들은 추구하듯이 누구나 좋은 소리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본에는 바로 이 레코드 음반이 있습니다. 좋은 오디오로 듣는 좋은 레코드 음악. 여기에서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큰 행복을 느낍니다. 한동안 레코드를 시장에서 몰아내었던 CD가 현재는 오히려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속해서 나오는 신기술의 아이러니입니다. 한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레코드는 이제 복고 시장과 틈새 시장을 벗어나 좋은 소리의 대명사로 거듭나며 다시 음악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